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저희 도와드릴까요? 두산 인프라코 네. 1,300원에 네. 35%입니다. 35%. 사신 지가 좀 되셨을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6월 한 중순에. 한여름에 예. 길게 좀 끌고 오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답답하세요? 살 때쯤 해서 네. 계속 내년까지도 실적으로 해가 성장성이 있다고 봤는데. 실적 모멘텀. 네네. 예. 그래가 괜찮다 하는 게 그때 항상 이슈가 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사고 한 2주 정도 지나가고서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제자리로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좀 지겨웠어요. 맞아요. 네. 그래도 견뎠는데 지금 이렇게 확 빠지니까 이게 너무 장기간의 횡보라서 정말 인내심에 약간 바닥이 좀 드러나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네. 그럴 수 있고 네. 매입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그게 가장 좀 기다려주세요. 예. 매수가 회복.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래도 다행히 조금 반등이 있었잖아요. 네,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참 10,000원대 이상에서 잡기가 또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그 이상에서 담으셨거든요. 거의 뭐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항상 10,000원에 대한 매물벽이 두텁잖아요. 네, 뚫어낼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실적의 힘으로 뚫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실적의 힘으로 뚫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적의 힘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버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경협주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건설주, 시멘트, 네. 그다음에 대북 관광 관련된 주식들, 그다음에 농업주들, 네. 이런 주식들, 그다음에 가스, 철도관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1차 집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개선되거나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진전이 있거나 북미에 해당 관련된 이런 일정이 나왔었을 때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애들이 이쪽이에요. 그렇죠. 강남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주식들. 네. 자금이 자금이 맨 처음에 쏠 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들 주식이 갖고 나면 그 다음을 찾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올라갔다 싶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용산부터 시작해서 이촌이나 마포 이쪽 눈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주식을 자기는 힘드니까 그 다음 주식을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랬던 주식들이 철강주 쪽에서는 현대제철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 관련된 섹터 쪽에서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음식료까지도 포함이 됐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참 꿈을 꾸고 있는 시기에서는 어떻게든 경협으로 묶여가지고 그 모멘텀을 억지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협주를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경협주 모멘텀으로 필요하면 넣고 아니다 싶으면 빼버리는 구조.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비슷해요. 철강주 업황을 얘기를 하다가 경협주와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을 때 마땅히 살만한 주식들이 없다. 사고 싶은 주식이 없었을 때 현대제철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삭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 억지로 묶은 거죠. 근데 현대제철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얘는 그래도 실적은 개선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보다는 약간 윗등급, 경협주라는 모멘텀이 붙었을 때 약간 윗등급, 그다음에 경협주라는 1등급 아래에 있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비중을 30%를 준다는 얘기는 내 포트에 30%를 준다는 얘기는 주력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주력으로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죠. 만약에 실적을 본다면 이 주식보다 더 좋게 나온 실적들 겁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기계에 관련된 이런 섹터들이 뭐 한때는 뭐 중국 쪽에서 어떤 경기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깐 살아난 부분들도 있었지만 산업 자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최악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과거와 같은 랠리가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30%의 비중은 무리다. 근데 최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비중으로 타협하자.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요거를 장기적으로 차트를 쫙 끌고 가다 보면은 박스권의 가격대가 보여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9,18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9,200원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9,200원이라는 자리가 기준가 수렴 자리인데요. 이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급락하기 직전 가격. 네. 막 돌파되고 나서 새로운 저항 가격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가격 중심으로 해서 이 주식 잘 보면은 개파락 급락이 나오거나 막 무너지거나 네, 아니면 네. 중요 지지대를 많이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9,200원 제압해야 이 주식은 다시 만원대에 대한 도전이 나오는 거고 9,200원 회복이 되지 않게 되게 되면 계속 직전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는 네, 주식인 네.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서 이 주식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버티자. 지금은 버텼다가 10,000원 초반 왔을 때는 팔자. 팔고. 네, 대신 그때 거기서 비중 절반 정도는 좀 줄이자.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만약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10,000원으로 가면 다른 주도주들은 20-30% 급등할 거다. 요거까지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매수가 근처 오면 그때 비중을 덜어내자는 것이죠? 1,500원까지는 제가 보이지 않고요. 네. 지금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10,000원까지 만 원? 보이는데 네. 근데 아마 10,000원까지 복원되는 흐름이 나오면 다른 주도 섹터들은 20-30%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상대적인 또 네, 이제 그 상대적인 박탈감도 분명히 있을 감안해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일단 비중이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일단은 그 기다리셨던 매수가 회복 근처까지는 네,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저희가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힘내시고 네, 잘 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